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24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요. 네. 뭐 이유로는 국채금리 하락 속에 기술주들이 반발 네, 매수세가 들어왔다. 유입됐다. 의미가 있는 상승입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의미가 없다고 그쵸. 볼 수 있고요.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 거다. 그래서 월가의 분위기도 그냥 데드캣 바운스로 많이 생각하니까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성장주가 워낙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밤 사이에 정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비 많이 이제 왔습니다. 예.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장마라기보다는 거의 뭐 우기 느낌으로 비가 쏟아져가지고 깜짝 제가 놀랐습니다. 어제 글로벌 라이브 나오면서 비를 많이 맞아갖고 아직까지 붓기가 안 빠집니다. 불어갖고 혹시 우산 없으세요? 있었는데 네. 비가 막 들이쳐갖고요. 그 바람이 예, 부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오늘 오전까지는 계속 서울 또 맞습니다. 중부 지방에는 예. 비 소식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산 꼭 챙기시고요. 증시에는 우리가 비가 내릴 때 사실 네. 피해갈 곳이 딱히 없잖아요. 없죠. 예, 뭐 예. 그렇다고 다 접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음. 근데 어쨌든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한 게 이게 그동안의 하락이 끝마쳐지는 반등은 사실상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금요일 네. 국내 시장을 맞이하는 어제 또 국장이 엄청 빠졌어요. 연속으로 코스닥이 4%. 또 그렇습니까? 오늘은 뭐 반대 매매가 최대 물량으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안 좋은 소식 속에 그나마 이 미국 시장의 반등이 좀 단비 같은 희망적인 소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자, 잠시 후 방금 전 마감했었던 뉴욕 증시 상황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정리해 주실 거고요. 오늘은 저희가 미국 현지의 실제 상황을 이분께 듣습니다. 이분 또 미국에 가 계시잖아요. 예. 어디 가 연세- 계시죠 혹시? 캘리포니아인가?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입니까? 예, 계시답니다. 예, 샌프란시스코로 현지 연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 확인해 볼까요? 네, 주제입니다. 성장주의 매수가 몰리면서 3대 지수가 상승을 마감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나스닥의 뒷심이었다라고 좀 적었습니다. 네. 좀 이따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 0.95% 상승했고요. 다우가 0.64%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1.62% 올라온 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뒤에 더 올라오는 폭이 커갖고 뭔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뭐 장중에 오전에 잠깐 또 뭐 1시 국간에 잠깐 뭐 하락 전환 할 뻔한 움직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또 강한 네. 그동안 사실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많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네. 뭐 이슈가 뭐가 있었죠? 새로운 게 있나요? 딱 세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만약 요 세 가지만 보시면 네. 시장은 끝납니다. 시장은 혹시 제가 없더라도 이 시장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없더라도요? 첫 번째 파월 의장의 하원 연설이었는데 네. 똑같은 얘기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파월 행보를 향후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네. 금리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 침체까지 보시면 끝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의장 네. 연설 연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에, 금리가 예, 예. 2주 내로 최저치로 하락하는지 여부 그리고 유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파월이 이틀째 의회 연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가운데 조심스러운이나 말을 넣었습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물가 낮추는데 전념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침체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사실 과도한 긴축이 영차적으로 방해한다고 얘기하면서 네. 뭔가 잠깐 느낌이 있는 얘기했는데 영을 남겼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마치 연청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멘트를 남겼는데 잘 되겠죠. 잘 될 거라고 믿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그 기술주의 강한 반등을 이끌었다고 이제 네. 끼워 맞추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주 내에 저점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네. 오늘 종가가 3.089% 끝났는데 3%도 깰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빠지면 나스닥의 상승이 더 이질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채금리의 하락 얼마나 하락했는지 여부를 보니까 이자를 앞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도 하는데 저는 뭐 계속해서 우리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박스권에서 네, 그렇죠. 3위로 올라갔다가 이 밑으로 조금 내려왔다가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좀 함께 예. 들고요. 이 가운데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각
IB들에서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도 나오는 모습 보였는데 침체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시티가 얘기한 겁니다. 가능성이 50% 잡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반. 반반입니다. 올해 GDP가 2.6에서 2.3% 떨어진다는 거 얘기했고요. 내년도 역시 2.에서 1.7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침체는 거의 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IB들이 적어도. 그래서 네. 일단은 이런 결과 계속 나올 걸로 보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보시고 실제 침체가 온다는 게 지금 반이 이상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절반이기 때문에 안 올 수 있다는 거에 다시 한번 방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침체 가능성이 50대 50이다. 뭐 반반이야. 이렇게 예.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는 침체가 뭐 15% 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30%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게 비율이 얼마큼 올라갔느냐에 또 올라갔느냐. 무게를 둘 수도 있는 거라서 그 추이를 보면 높아지는 게 맞죠. 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파워를 믿어 보시고요. 네. 믿어 보시고 사실 어제 올라갔던 그런 이제 실력 회복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파월이 잘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많이 시장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믿습니다. 파월을. 예. 계속 연준 쪽에 뭔가 대변인이신 것 같은 저는 이제 그런 연준의 뭐 예, 커넥션이 아니, 그건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시죠? 아니고 예. 제 생각이니까요. 예,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흐름을 같이 짚어볼 건데요. 네. 성장주가 1.63%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수가 밑에 있고 가치가 0.44%로 거의 4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던 게 성장주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올라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이 빠졌을 때 올라온 거니까요. 그냥 대득게 바운스라고 보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면은 금융주가 좀 오늘은 뭐 덜 제가 한번 빠진 걸로? 그림을 이 그림에 네. 대한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그동안 많이 빠진 거? 앞서 설명드렸는데 네. 경기 침체에 부침이 심한 종목들입니다. 반도체가 0.68% 네. 빠졌고요. 여행이 1.06%, 금융이 0.38%, 에너지가 3.76%가 빠지면서 상당히 취약한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런 네 가지 업종이 보통 침체에 약한 모습 보였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만약에 침체가 길어진다 그러면 이런 업종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라고 했지만 그 떨어졌을 때가 뭐 유가의 하락도 경기 침체의 좀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예. 있다 보니까 계속된 하락. 어제 보니까 유가도 좀 더 하락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어제 유가는 한 1% 하락을 보였습니다만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면 크다 그렇죠. 보니까 많이 빠진 상황이고 어젯밤에도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에너지 관련주들은 지금은 좀 살 때가 아니니까 관망을 좀 조언드립니다. 네. 그럼 맵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인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반도체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소폭. 엔비디아부터 AMD까지 빠졌는데 하여간 뭐 침체가 나온다 그러면 빠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업종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테슬라가 약보합 정도 끝났는데 테슬라가 좀 최근에 악재가 되게 많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목표 주가 하향도 좀 많더라고요. 나와주고 있고 상해 공장을 7월달에 한 2주간 닫는다고 해서 다시 한번 생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닫는 같습니다. 이유는 뭐 휴가가 나요? 그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부품이 네.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닫고 부품이 있는 그런 없어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역시 똑같은 관점에서 베를린 텍사스 공장까지 닫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주가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행 관련한 예, 업종도 옆에 보시는 거 BKNG, 부킹닷컴. 부킹홀딩스부터 메리어 호텔까지 빠졌는데요. 침체가 오니까 여행 안 간다고 하는 서베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빠졌는데 침체가 나오더라도 여행 가시겠죠? 갈 사람들은 갑니다. 그러니까 여행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는 거죠. 정확한 거다. 지금 여덟 명 네. 말씀하신 건데 갈 사람만 간다는 거. 그렇죠. 다 가야 되는데. 갈 사람도 가서 돈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는 거 원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갈 사람만 간다는 거 좀 보시면서 침체가 길어지면 역시 여행도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네. 4번. 4번 금융주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침체에 또 피해주로 많이 분류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금리가 올라가는데 재미없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지금은 침체의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으니까 역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이 아까 얘기했던 엑스몰 같은 이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인데 어제 또 버크셔에서 추가 매수하는 모습 보이는 게 옥시던트 페트롤리움이 있거든요. 근데 옥시던트 페트롤리움이 주가가 어제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최근에 에너지 관련 기업 행보가 만만치 않습니다. 많이 빠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헤지펀드라든지 IB가 보통 의견을 내리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번. 자, 6번 캐터필라 디아인 컴퍼니인데 이건 왜 하락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왜 하락했을까요? 모르시겠죠? 네. 대표적인 중장비 제조 업체인데 이런 기업들은 해외 매출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통 60% 차지하는 매출을 보이다 보니까 최근 달러 강세 때문에
이익에 대한 우려가 나와주면서 빠졌다는 거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개별 종목의 실적 관련해서 코멘트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덱스. 예, 방금 나온 실적인데요. 4분기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제 패대기 치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오늘은 좀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페덱이라서 페덱스인가요? 그래서 EPS는 간신히 맞춘 그런 모습입니다. 네. 6.86 예상에 6.87 나왔어요. 근데 매출은 못 맞췄어요. 못 맞췄습니다만 전망을 좀 올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실제 지난 매치 전이었죠. 배당을 크게 올리는 그런 모습 보면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계속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페덱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온라인 쇼핑이 감소하면 이런 기업 상당히 좀 부침이 심할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맞아요. 한 번 온라인 하신 분들은 계속 한다는 관점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온라인에 대한 관심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구경하러 갈 겸 네.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는 분들도 훨씬 많이 그 코로나 팬데믹 시절 이후에 리오프닝 되면서 많이 늘었겠지만 이 좀 현명한 소비자들은 온라인이 훨씬 더 저렴하고 이런 구조로 본다면 구경은 자, 오프라인에서 구매는 요거만 온라인에서. 요거만 추가 설명을 드리면 그럼 페덱스에 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고 있냐, 네. 온라인 물류 배송이 늘어나고 있냐, 네. 경기 침체가 오면요, 여러분들 직접 만약에 마트를 가시면 쓸데없는 불필요한 그 구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견물생심 보면 예, 사게 보면 되죠. 사죠. 봤더니 뭐 1+1 네. 사게 되죠. 필요 없는데 사죠. 나오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사는 네. 구매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온라인 쇼핑할 경우에는 상당히 절약적으로 한다는 게 보통 서베이 결과였거든요.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온라인 쇼핑 이용하고 있는 거고 네. 관련해서 이런 기업들도 주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보다 관점을 경기 침체에 두시면 어떨까라고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미 기업과 산업계에는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아주 깊숙이 좀 드리워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대비해야죠. 같기는 해요. 대비해서 아까는 제가 살짝 넘어갔습니다만 네. 지금 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분들 반반입니다. 가겠다는 분들과 원래 이맘때 다 가거든요. 이미 다 예약을 해서 준비하고 있죠. 예, 근데 예약을 안 한 분도 많고 실제 비행기를 타는 여행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가 이미 가까이 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네. 실제 그냥 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림자가 아니고 네. 예, 한 중심이 와 있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최근 아까 보여줬던 파월의 행보 그다음에 경기 침체 가능성 금리의 전망을 보시면 시장은 다 보일 걸로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또 아쉬운 이야기를 한마디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살짝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죠. 예, 한 달 정도 우리 장 부사장님께서 월모부를 떠나십니다. 뭐 그렇죠. 예, 예. 잠깐만 이런 네. 모습은 예, 이거는 뭐 약간 이제 서운해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서운하죠. 예, 너무 아니, 서운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장 부사장님도 이제 아침에 방송하시고 밤에 방송하시고 또 주중에도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다 보니까 뭐 좀 건강의 회복을 네. 위해서 당분간 좀 그렇습니다. 자리를 비우게 되셨는데 제가 그 자리를 메울 수는 없고요. 이제 어쨌든 진행을 저 혼자 해야 되는데 다른 우리 저희 패널분들께서 그 자리를 좀 메워 주신다고 하니까 아쉬운 네.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게 돼서 네. 직접 좀 말씀하시죠.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진짜로 솔직히 이 수면 부족 때문에 네. 많이 졸고 특히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런 후유증이 있었는데 네. 빨리 조금 완쾌해서 다시 컴백하겠습니다. 네, 안 된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잠깐 이제 여름 동안 또 땀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름 동안 충전 딱 한 달. 오늘은 6월 24일이니까 7월 24일에 그날 또 주말 아니죠? 컴백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지금 쉬다 오세요, 안 해요, 안 돼요, 뭐 이런 댓글 올라오는데 이미 결정이 돼서 예, 여러분 한 달 동안은 저와 어디 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고요. 잠시 후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프로, 도대체 증권사 앱을 몇 개를 쓰는 거야? 콩모주 때문에 하나 파고 수수료 공짜라고 또 하나 파고 추천받아서 하나 파고 뭐 그렇게 됐죠. 아무리 그래도 통합관리 앱 도미노 몰라?
이거 하나로 줄여. 도미노를 쓰면 증권사 상관없이 하나로 합쳐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야, 이거 편하고 좋더라고. 오, 그럼 각각 다른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들 현황도 합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관리까지 다 가능하니까 일단 모든 투자는 도미노에서 관리해보는 거 어때? 들으셨죠? 지금 구글 앱스토어에서 도미노 앱을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1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님, 김프로님, 김동환 프로님, DS자산운용 이한영 본부장님도 오셨습니다. 이전 팀원이 그대로 한 팀이 돼서 경쟁을 하게 되고 각 팀에서 딱 한 명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제 12년간의 투자 수익률 잘못됐을 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상품 끝이거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장 부사장님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가지고 이 에너지를 싹 이제 받으셔서 한 달 동안 충전 잘 하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미국 현재 또 가 계시는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는 거 맞죠? 네, 이제 저희 방학을 해서요. 네네. 한 달 정도 일정으로 지금 실리콘밸리에 와 있고 지금 샌프란시스코 시내 근처에 어디 이제 에어비앤비에 네네.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약간 정원? 가든이 뒤에 쫙 펼쳐지는 게 뭔가 날씨가 거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은 지금 비가 엄청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 하셨는데 네. 여기는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2, 3도에서 한 20도 초반 그래서 딱 살기 좋네요. 산책하고 그러기 좋은 날씨고 여기 이제 뭐 원래 캘리포니아가 보통 날씨가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써니 캘리포니아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기운을 또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미국 현지 동향을 쭉 전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미국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그림자가 좀 드리워져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한 5일 정도 됐는데 여기 네. 현지에 온 지. 근데 뭐 소비자들 행태나 여러 가지 뭐 제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거는 여전히 경기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실제 어제 파월 의장이 미 의회 증언에서도 그 U.S. economy is strong. 미국 경기는 상당히 좋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현재를 진행 중인 걸 얘기를 하지만 일부 지표가 조금 모멘텀이 꺾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고용 시장.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고용 시장이 타이트해서 이제 그 임금이 많이 상승하는 것이 이제 인플레에 자극을 주는 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이 한국 못지않게 부동산이 초화랑이었는데 약간 그 실리콘밸리가 조금 선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IT 분야 종사자들이 많으니까 IT 주가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부동산이 여기도 약간 꺾이는 그런 모멘텀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주가라는 것은 미래를 선반영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벌써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것 같고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부문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부분이 소비 관련한 부분인데 지금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좀 체감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소비는 뭐 이제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매크로에 너무 사로잡히면 우리가 실제 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놓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눈으로 많이 보고 피부로 느끼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도착해서 렌트카를 이제 미리 예약을 했는데 에이비스에서 차 빌리는데 한 2시간 걸렸어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뭐 기다렸어요? 줄이 한 100m쯤 됐으니까 물론 지금 이제 여행 시즌이고 금요일이니까 비즈니스 트래블 하는 사람은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하여간 소비는 여전히 강하고 내구재 지금 구매는 확실히 그 지금 감소세로
돌아선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뭐 보면 반도체 주가들이 썩스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뭐 삼성전자 주가 많이 빠져서 안타깝지만 TSMC는 그 이상으로 빠졌습니다. 금년 들어서만 35%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소비는 견조한데 서비스 중심으로는 상당히 강하고 내구재 물건 사는 것은 상당히 이미 꺾여서 둔화 중이고 서비스도 아마 뭐 지금 경기 추세를 보면 아마 연말쯤 둔화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눈여겨 보는 게 그 이제 임금 고용 시장이 되게 중요한데 네. 제가 그러니까 올 겨울에 6개월 전에 왔을 때는 실리콘밸리의 상점 아니면 커피숍 아니면 뭐 식당 같은 데 보면 그 문 앞에 다 우리 사람 구한다. 그것이 거의 10가게면 한 7, 8개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많이 띄었어요. 아마 이런 업체들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을 예상하고 조금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뭐 인원을 좀 타이트하게 가는 것도 있고 또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조금 좀 자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10개 가구, 10개 상점에 7, 8개 간판이 6개월 전에 붙었다면 지금은 2, 3개? 지금도 붙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피스 커피라고 캘리포니아 중심의 커피 체인인데 여기도 이제 사람을 구한다. 근데 많이 그런 걸 띄었어요. 그래서 고용 시장이 약간 그 되게 그 아주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그게 지금 인플레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네. 영어로는 타이트네스라고 하죠. 아주 고용 시장이 빡빡한 거가 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는데 여기 이제 지표를 봐도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그 여전히 구직자 한 명의 일자리가 2개는 지금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을 많이 찾는 기업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 모멘텀은 꺾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IT 업종들이 해고를 최근에 시작한 얘기 우리 많이 다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규 채용도 이제 동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인 광고가 3월 달만 해도 1,190만 개가 그 떴었는데 지금은 4월 달, 그 다음 달에는 1,140만 개. 아마 5월, 6월 데이터가 나오면 이게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시간당 임금이 민간 부분이 한 5, 6% 좀 증가하고 있는 게 이제 모멘텀이 내려오는 것 같고 네. 특히 지금 좀 빡빡했다고 하는 leisure and hospitality. 그러니까 이제 여행 숙박 그 부분이죠. 여기가 한 12, 3% 작년 대비 인건비가 올라갔던 게 완연히 꺾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용 시장이 조금 그 완화가 되면 인플레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인 매크로 그림을 놓고 볼 때는 뭐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고용과 소비 단의 움직임들을 쭉 봐주셨고 앞서서 잠깐 언급하셨던 그 미국의 집값이 지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뭔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제 미국은 그 부동산 시장이 그 지역별로 세그멘트화돼서 네. 지역마다 이제 매매하는 행태가 틀린데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되게 그 로컬 중심의 그 마켓이에요. 그래서 보통 집을 팔고자 하면 그 로컬 부동산 업체를 구해서 이제 거기를 고용해서 한 2주 정도 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여기 오픈하우스라는 것이 많이 그 길 모서리에 그 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사람들이 이제 집 보러 가고 2주 후에 그 입찰을 받아서 뭐 비딩이 한 20개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집 하나 내놓으면 20명이 입찰을 붙어서 예정가보다 1, 20% 높은 가격에 팔리고 그랬는데 지금 20명씩 비딩을 하던 게 지금은 2, 3명. 아니면 심지어는 예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일부 고가 부동산은 팔리기 시작해서 미국 전역으로 지금 꺾이지는 않았는데 실리콘밸리는 조금 고가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고임의 그 소프트웨어 인력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고 아마 이제 IT 경기가 지금 이제 꺾어지니까 좀 다른 데보다 선행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부동산이 약간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제 미국 기준금리, 시장금리도 올라가지만 이제 모기지 금리, 미국은 보통 중산층이 뭐 이제 결혼해서 몇 년 후에
자기 돈 한 20% 내고 한 80%를 빌리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집값이 지난 몇 년 동안 한 매년 한 1-20%씩 계속 올랐다고 그래도 지난달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는데 40만 달러가 처음 넘었어요. 5억 5천만 원.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은 무조건 그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게 그 법이 아니라 은행이 당연히 그렇게 그거를 강제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버는 돈에서 세금 내고 그다음에 HOA라는 관리비 이런 거 내고 얼만큼 내가 상환을 부담할 수 있는지 그걸 은행이 다 계산을 해줘요. 네. 한국도 제 생각엔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오른 게 원리금 상환을 한국은 강제화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자기 능력보다 과도한 부동산을 샀던 그런 면도 있는데 미국은 그게 하여간 원칙입니다. 그래서 1년 전만 해도 집값도 낮았을 뿐더러 모기지 금리가 3% 초반대여서 한 가구당 평균, 미국의 평균 가구당 한 1,200달러 원리금 플러스 이자 상환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집값은 올라갔고 모기지 금리가 어제 오늘 보면 월스트리트저널 일면 기사가 5.8%를 찍었다고 나왔는데 지금 거의 원리금하고 이자 상환 부담이 2,000달러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집값도 올라가서 그거 자체도 부담인데다가 은행에서 이렇게 그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 그 한도를 자기네가 계산을 해서 딱 정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원리금 상환 부담,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서 한 50% 이상, 60% 가까이 1년 사이에 올라가서 그 매수 여력이 지금 확연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지금 4개월 연속 하락했고 국내도 보면 최근에 보면 집값도 약간 꺾이는 것 같고 네. 매매 건수도 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신규 주택 그 매매도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일부 얘기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미 꺾였다 아니면 6개월 후에 꺾인다. 그러니까 시차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꺾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그 시스템의 리스크로 작용을 하느냐. 왜냐하면 2008년에 금융위기라는 게 결국 그 미국 모기지의 과도한 레버리지였는데 지금은 전혀 시스템의 리스크는 없다. 그리고 오늘도 미 연준이 은행의 재무 건전성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건전하다 그래서 오히려 뭐 배당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할 텐데 그래서 지금 과도한 주택 가격의 버블은 조금 꺼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그동안 미국 소비를 부의 효과, 집값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그걸 갖고 심리적인 위안 아니면 자신감을 갖고 소비를 했던 거가 조금 꺾이긴 하지만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없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어제 그 KB홈이라는 한국으로 치면 뭐 GS건설이나 이런 그 대표적인 주택업체가 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는 한 50만 달러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데인데 여기 주가가 많이 빠져서 지금 퍼가 2배, 3배밖에 안 돼요. 여기보다 조금 큰데 레나라는 데는 4배. 그러니까 시장은 상당히 앞으로 주택 그 디벨로퍼들의 비즈니스가 안 좋을 것을 반영을 하거든요. 퍼가 2배, 3배라는 건 그만큼 리스크를 지금 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주택 경기도 하여간 꺾이고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 이것도 도움이 좀 되는 그다음에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악화되진 않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기 매크로 지표치고는 괜찮은 안 좋아지지만 실제 거꾸로 우리는 좋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그동안 매크로 상황을 생각하면 이제 그런 지표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저는 오늘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 이게 사실 가장 흥미로웠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이렇게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본 적이 없죠. 네, 네. 미국에서 지금 현지에서 직접 교수님이 이 차를 바로 옆에서 보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네.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자율주행차가 되게 많이 다녀요. 그래서 구글의 웨이모는 뭐 한 5분 10분마다 보고요. 길거리에서 워낙 많이 보는데 이제 사람이 타고 있어요. 운전석에 있고 이제 비상시에 핸들을 잡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GM의 크루스 전기차도 한 30분마다 많이 봐서 뭐 그거는 그렇게 놀라운 게 아닌데 제가 그저께 밤에 시차 때문에 이제 저희 와이프랑 산책을 하다가 그 사거리에 이제 차가 와서 저희가 이제 멈춰 섰는데 차 안을 보니까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운전석도 없고 뒷좌석도 조수석도 없고 뒷좌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여기 이제 그 다가가니까 차가 출발을 하려고 제가 이제 앞을 갈아먹은 게 아니라 옆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이게 네. 센서가 저를 계속 감지해서 차가 떠날래다가 쓰고 떠날래다가 쓰고 그러니까 이게 그 대단하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지금 뭐 레벨이 5단계인데 운전자가 타고 있는 자율주행은 뭐 국내에서도 현대차도 이미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진행이 되지만 샌프란시스코 같이 이 대도시에 여기는 길이 되게 복잡해요. 어린이도 많고 사람도 많고 길이 꾸불꾸불한데 여기서 완전 사람이 없는 차가 다닌다는 거는 상당히 진짜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면적은 그냥 큰 면적은 아닌데 여기에 한 70% 지역, 제가 있는 지역은 북서쪽에 그 퍼시픽 하이트라는 이제 주택가인데 여기랑 약간 동쪽 중심으로 한 70%의 밤에 지금 그 GM 크루즈가 운행 100% 무인 자동차가 운행 중이고 6월 2일 날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좀 이따가 그 요금을 받는 유료 로봇 택시를 밤에만 운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인가 6시까지요. 근데 이제 그 물론 이제 구글의 웨이모가 그 자율주행은 많이 앞서 있고 테슬라는 또 자기 독특한 방식으로 많이 지금 많이 진행을 되어 와 있는데 전통 업체 치고는 GM이 잘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크루스라는 회사 자율주행 그 법인을 60% 지분을 갖고 있다가 연초에 소프트뱅크가 그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20%를 추가 21억 달러 주고 매수를 해서 지금 8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 지분을 21억 달러에 샀으니까 이제 크루스라는 회사의 기업 가치가 한 100억 달러, 한 13조 원쯤 되는 거죠. 근데 구글 웨이모 같은 게 한 3년 전만 해도 300조 막 그렇게 그 밸류가 됐는데 이제 그 IT 버블이 꺼지면서 이런데 이제 가치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잊고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유료 로봇 택시가 이제 아마 몇 주 안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신청을 하려고 그러니까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은. 그래서 뭐 여기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네.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조만간 아마 여름부터 유료 택시를 일부 지역에서 한다. 그래서 실제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 같은 데는 애리조나의 아주 작은 도시에서 이미 유료 택시를 했지만 GM이 이제 강조하는 거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 아주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 데서 우리는 한다. 이제 그런 점을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그 GM 인베스터 데이에 이런 얘기를 그 크루즈 자회사 CEO가 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모든 계획이 잘 되면 이 라이드 헤일링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우버 같은 데가 하는 이런 거의 비즈니스가 앞으로 8년 동안 65조 원의 매출을 기대를 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회사는 많이 기대하고 강조하는데 최근에 이제 미래 성장에 대한 그 가치에 별로 밸류를 별로 안 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많이 간과가 됐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앞서 와 있다. 그리고 GM 주가도 보면 금년에 46% 빠졌어요. 네. 그래서 뭐 퍼가 지금 한 4.5배? 그러니까 뭐 많이 빠졌습니다. 독일 자동차들도 퍼가 한 4배 정도고.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모건 스탠리의 꽤 이제 그 지명도가 높은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아담 요나스라고 해요. 여기 뭐 네. CNBC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이분 얘기가 저도 100% 공감하는데 자동차 같이 시클리컬한 종목은 경기가 좋을 때 사는 게 아니라 경기가 침체돼서 기업 이익이 하향 조정되고 모든 게 최악일 때 이럴 때 주식을 사야 된다.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 인간이 그런 건 어렵지만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제 책에서 이제 썼던 그 그림인데 실제 그 시클컬 자동차나 뭐 이런 반도체 같은 주식은 퍼가 높을 때 사서 퍼가 높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분모가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이 안 나거나 경기가 안 좋아서 적자일 때, 그러니까 적자일 때는 분모가 숫자가 마이너스니까 퍼를 계산할 수 없고 오히려 경기가 피크 바로 전에
퍼가 낮을 때, 왜냐하면 왜 퍼가 낮냐면 분모가 이익이 폭증을 하니까 그 경기가 좋아질 때는 이제 이런 식의 트레이딩을 해야 돼서 지금 당장 뭐 지금은 아니지만 하여간 뭐 6개월, 12개월 사이에 경기가 최악의 경기 리세션을 반영하는 그런 주가가 오면 GM 같은 데는 기존 비즈니스도 영업이익률이 한 9% 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전기차 자율주행의 업사이드도 있으니까 뭐 상당히 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이남은 교수님께서 오랜 기간 자동차 쪽의 네.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교수님께서 자동차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가운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뭐 테슬라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다면 최근에는 보면은 리비안에 대한 언급을 또 자주 해주시더라고요. 자동차 애널리스트를 오래 하진 않았고 25년 전쯤에 한 2년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근데 이제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산업 아니에요. 반도체 네. 산업이 한 5배쯤 되니까. 그래서 이제 IT의 강기업들이 다 여기로 몰려오는데 제가 이 자율주행차를 보기 전에 지난주 토요일인가 그 길거리에서 우연히 리비안을 봤어요. 왜냐하면 사진으로 많이 봤지만 미국에도 이게 쇼룸이 없는데 이 차를 보고 너무 디자인이 좋고 그다음에 그 볼륨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드가 픽업 트럭을 잘 만드는데 F 시리즈 그런 느낌이지만 훨씬 좀 럭셔리한 그런 모델이어서 이게 리비안이 상당히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월가에서는 뭐 당연히 테슬라의 대항마로 리비안하고 루시드가 살아남고 성공할 것이라고 보죠. 근데 이제 주가는 너무 밸류에이션 문제 때문에 그동안 뭐 한 8, 90% 정도 고점 대비 빠졌는데 요 정도 자동차가 옵션 붙이면 8만 5천 달러니까 루시드는 제가 겨울에 봤던 모델이 14만 달러에서 시작해서 그때 너무 좀 고가 아닌가 시장이 한정돼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리비안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루시드보다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비안은 월가에서도 뭐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대항마를 보지만 그 자동차가 보통 그 볼륨을 램프업할 때 물량을 늘릴 때 적자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실제 일론 마스크가 아까 장 부사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2분기는 아마 실적이 되게 안 좋을 텐데 베를린하고 텍사스 오스틴 공장을 지금 이제 가동을 해서 물량을 늘리잖아요. 그럼 비용만 엄청 들고 매출은 안 늘거든요. 그래서 리비안도 보면 골드만 같은데 포캐스트를 보면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수조 원의 적자가 날 걸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리스크를 알고 한번 뭐 관심을 갖는 건 괜찮다. 근데 뭐 길게 보면 리스크 리워드가 6개월 전보다는 훨씬 매력적인 것 같아요. 주가가 지금 한 뭐 8, 90% 빠졌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그 재미있는 뉴스들이 하여간 뭐 가장 큰 미국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도 테크놀로지 관련돼서 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저희가 지금 숫자로 좀 평가를 해본다면 어떠한 상황이고 지금 월가에서 여기 헤드라인을 보니까 월가 증권사 추정치 미래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는 주가가 상당히 뭐 강세를 보여서 뭐 저도 상당히 뭐 좋은데 실제 우리가 이걸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월가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는 국내 뭐 우리 여의도 애널리스트 추정치도 너무 낙관적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보면 금년 내년 각각 한 10% 이익 증가가 될 걸 예상하는데 아마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대폭 많이 하향 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지난주 말 기준으로 보면 미국 시장의 퍼가 15.6배로 지금 나오는데 이번 주에 주가가 반등을 하고 애널리스트가 10% 증익한다는 게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이것의 이익 증가율이 제로라고 하면 지금 퍼가 한 17배에서 18배니까 주가가 뭐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을 지금 금리 상황 뭐 이런 걸 보면 주가가 하여간 우리가 너무 낙관하는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상당히 좀 뭐 경계를 하고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그런 국면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주간 단위로는 반등을 조금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낙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그 이남우 교수님 개인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콘텐츠가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오늘 그 미래 자동차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모빌리티 관련돼서 한국에서 애플, 구글에 대항하는 그런 아주 유력한 그 스타트업 회사가 있어요. 드림 에이스라고 여기가 그 미래 자동차 모빌리티의 브레인 되는 역할을
독일의 컨티넨탈,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부품 회사죠. 국내 현대, 미국 업체들하고 지금 만들어서 지금 애플, 구글이 다 먹으려는 이 시장에 대항을 하는 그런 거를 해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알아두는 게 네. 자동차나 IT 산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며칠 전에 올라가서 한번 보면 네. 되게 우리 공부가 좀 될 것 같네요. 네, 자동차 산업과 또 이러한 또 미래 자동차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현지에서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먼 밀러 뉴 에어론 체어.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1. 그냥 2% 의자를 빌려 쓴다. 2. 당근마켓에서 매물을 기다린다. 3. 위즈덤 칼리지를 30만 원에 신청하고 의자를 50만 원 할인받아서 구입한다. 와우. 이프로님, 그거 저도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엄청 좋아 보이는데? 3프로TV 앱이나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네, 하나 사달라고 하니까 3프로TV 앱을 보라고 직접 네. 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허먼 밀러 꽤 고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의자계 뭐 에르메스, 샤넬이라고 불리고 그렇습니까? 예, 오, 이거예요. 그렇군요. 아, 이겁니까? 예, 가져가세요. 하나. 어쩐지. 몰래 네. 가져가세요. 이따 가져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달 뒤에 반납하시고요. 네. 자, 이번에는 월가 이야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한입니다. 이제 뭔가 한 차례의 폭풍우가 마무리가 된 건가요? 우리가 좀 우려했던 그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마무리된 거잖아요. 뭐 그렇게 뭐 굳이 반달이 또 하겠지만.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파월 의장에 대한 그 말씀드렸다 신뢰도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렇게 이슈될 것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오늘 뭐 거의 그냥 싱크로 100%짜리가 나왔고요. 큰 의미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냥 조금 오늘 반등했는데 반등에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나마 나스닥은 거의 1.6%는 올랐으니까 좀 다행이었죠. 어제는 막판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가 어제 새벽에 마이너스 막판에 조금 밀려났고요. 오늘은 것은 다 회복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아주 잘하면 2주 연속으로 5% 넘게 지난주에 빠졌거든. 지난주 전전 빠졌는데 잘하면 좀 플러스가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소박하게나마 이번 주에 한번 갖고 가고 싶고요. 네. 거기에는 이제 10년물 금리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오늘 분명히 하나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다만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거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편에서 보면 지금이라도 좀 채권을 사두는 게 좋지 않겠냐? 시기에서 안전자산으로 채권을 사는 사람도 꽤 있다라는 점은 주시장이 그게 꼭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요. 저는 계속 강조드리면 미국 달러가 제일 무섭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조금 이제 진정되는 듯 하지만 결국 이 가격대에서 계속 좀 머물러 있거든요. 더 올라가지만 않으면 다행일 정도인데요. 여하튼 시장에서 바로 이 부분이 이 아래쪽으로 많이 꺾여서 내려오는 추세를 보이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야죠. 솔직히 이거 보지다 여기까지도 가야 됩니다. 이거.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방향성을 최소한 바로 안 가더라도 방향성을 보여야지 미국 바깥, 미국은 뭐 당연하겠고요. 미국 바깥에 있는 모든 나라 있죠.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의 유동성이 풍족하게 보장되는 사거나 팔기에 쉽게 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 우리나라가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전히 미국 달러는 여러분들이 봐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은 좀 반등했지만 전부 다 뭐 2% 내외인데 뭐 특별한 의미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굳이 또 뭐 좋아진다 뭐 할 수 있겠죠. 다 할 수 있고 이들의 브랜드 파워나 다 이런 거 말은 할 수 있겠으나 그보다는 앞선 얘기랑 딱 똑같습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항공업계가 오늘 좀 주저앉았는데요. 항공업계는 지금 스텝이 이제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서 미국에서도 지금 일부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을 비롯한 한 두 군데가 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항을 뭐 날씨가 갑자기 안 좋거나 뭐 갑자기 주말에 사람이 몰려서 뭐 늦어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운항 스케줄을 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텝이 워낙 부족한 건데 스텝은 두 가지 쪽에서 나오고 있죠. 항공사 직원 자체도 있을 것이고요.
그 운항하는 분들도 있고 그 안에 지상에서 하는 분도 있고 공항에서. 공항 자체 직원들이요. 그렇죠. 자체 직원들이 모두 여전히 좀 부족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 관련된 건 아니지만 미국의 뉴스 여행 관련 섹터에 보면 섹션에 보면 뉴스에 보면 특정 공항을 피해야 될 곳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제일 많이 캔슬이 되거나 제일 많이 지연이 된 거. 사람들이 몰리는 데에서 공항이 작거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도시 중에서는 어디가 지금 제일 좀 오명을 받고 있고 그런 게 나오고 랭킹 따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또 피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직도 사람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기술주들은 일제히 반등을 보였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제 언급되고 있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네네. 계속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150달러 선까지. 158달러인데요. 앞서 물론 여전히 약간 쉽지 않 아직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IT 오늘 같은 경우도 IT가 많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조금요. 아직 멀었죠. 그렇지만 시장에서 IT에서 좀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물론 앞으로 6개월 1년짜리 보는 거죠. 일부에서 보면 동의하실지 안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모처럼 있죠. 모처럼 시장에서 양대 산맥, 시장 긍정적으로 보는 쪽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이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쪽에 이제 콜라노빅 마르코 콜라노빅 형님이 있는 JP 모간이 있고요. 긍정적으로 예, 또 하나는 이제 마이크 윌슨 형님이 버티고 있는 모건 스탠리인데요. 양쪽의 애널리스트들이요. 그냥 손을 잡고 같은 목소리로 앞으로 40에서 50% 올라갈 포텐이 있다고 얘기한 거가 AMD입니다. AMD의 지금 클라우드 시장 그리고 클라우드 서브용 시장에서 오늘도 보면 어저께인가 그저께가 모건 스탠리가 앞으로 뭐 40% 50%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있다. 포텐이 있다 얘기했는데 오늘은 JP 모건에서 얘기했습니다. JP 모건에서는 인텔 주주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그 클라우드 서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서버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금부터 2배를 늘릴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 AMD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AMD를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갑자기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뭔가 좀 장기적으로 사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요. 물론 메타 플랫폼도요. 메타 플랫폼도 본론으로 들어가서 좋아하는 분 꽤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 왜 된다 하는 분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를 보면 짐 크레임 같은 사람이죠. 아 이거 너무 싸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커버그가 이번에 또 짐 크레임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뭐 자신감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앞으로 꿈과 희망이 넘쳐나고 앞으로의 우리 메타버스로의 메타 쪽으로 가는 것에 시장에서 우리가 주도를 하겠다 이런 등등 나왔는데 어찌됐건 주가는 오늘 뭐 1% 1.5% 올라갔지만 이게 지금 주가 이제 레벨이 깨진 거죠. 그래서 훅 떨어져 있으면서 이거는 지수랑 비교해 보면 나스닥 전체 지수 S&P 500과 비교해도 이건 약간 더 언더퍼폼하고 있죠. 최근만 보더라도 훅 떨어져. 딴 것들이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와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회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이게 3,800이나 4,000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가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그림으로 보면. 근데 지금 이건 좀 안 가고 있습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고 제가 부사장님이 가끔 우리나라 50대 순매수 종목, 보유 종목 보잖아요. 예. 그럼 이제 메타 플랫폼 꽤 있어요 지금요. 가끔 맞습니다. 보여드리면. 그래서 메타에 대한 의견은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중립입니다. 중립. 중립. 메타는 중립이에요. 전 중립. 작년까지만 해도 떨어지냐 기다려보자 했는데 전 뭐 잘못했죠. 뭐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중립으로 바뀐 거가 3달 정도부터 이제 중립이라고 바뀌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여튼 계기가 있었잖아요. 틱톡이요. 우리 저희 그 팔로우 하셨어요? 미중이? 전 틱톡 앱이 없습니다. 제발 좀 까셔갖고 100명은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틱톡 오늘 앱이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55명입니다 지금. 아니 어제 유튜브에 그 틱톡 영상을 또 올렸더라고요. 네, 55명인데 제가 오늘 그래서 저희가 또 대리킴한테도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대로 좀 한번 해보시라고 하려고 그러면 아니면 폭발하든지. 왜냐면 왜 제가 틱톡 이런 데 관심 있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거든요. 근데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벌을까 하는 고민이 많은 차에 오늘 이 틱톡이 아니라 메타 주주분들 있죠. 네. 꼭 보셔야 될 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 화면 좀 잡아주세요. 틱톡에 대해서 오늘 특집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 들어가세요. 제가 블룸버그에 들어가셔서 블룸버그에 틱톡이라고 치세요. 틱톡. 네. 틱톡 치시고 무슨 뭐 턴온 뭐 이렇게 하면 머신 이런 거 치시면
블룸버그 틱톡 머신 기계 있죠, 기계. 돈 버는 귀신 할 때 기계 머신하고 치면 하나 기사가 뜰 겁니다. 네. 그럼 이 첫 번째 기사 한 달에 한 5번 정도까지 무료로 보잖아요. 저도 이제 무료로 슬쩍 아끼고 있다가 하도 궁금해서 보고 온 겁니다. 근데 워낙 내용이 길어서 다 보지 못했는데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이요. 오늘이요. 참고적으로 보면 루프 캐피탈이라는 곳에서는 메타랑요. 아쉽게도 알파벳도 목표 주가를 조금 내렸습니다. 이유는 광고 시장에 대한 부진. 광고 시장이 앞으로 성장을 하겠으나 약간 부진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등등등 나오면서 여전히 약간 좀 불확실성이 있다 얘기했는데요. 그거랑 상관없이요. 요 기사 보면 양꽤 깁니다. 그래서 일단 기사에 대해서 부담이 되면 일단 번역기를 과감히 돌리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몇 개만 보시면 되겠는데 저도 그 기사 워낙 내용이 길어서 다 보지 못했는데 핵심만 몇 가지만 제가 본 것까지만 저도 10분의 1밖에 못 봤거든요. 일단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이죠. 작년입니다. 작년에 매출 증가율이 메타가요 37% 났습니다. 작년입니다. 텐센트가 이 정도 됐어요. 27%는 났고 바이트댄스가 그러면 틱톡의 모회사. 근데 이건 바이트댄스 전체로 보면 이렇게 69%가 나요. 작년입니다. 스냅이 64%가 나요.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 올해 있죠. 올해요. 2022년도에 제가 잘못 썼네요. 올해요. 네. 틱톡 매출이 40억 달러인데 그 작년입니다. 작년에 매출 40억 달러인데 올해 3배랍니다. 올해 120억 달러로 3배가 된 3배요. 그 다음에는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틱톡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틱톡은 좀 중추시고 관심도 없고 뭐 상장도 안 돼 있고 뭐 그럴 겁니다. 미국 내 하루 탑 뷰 있죠, 탑 뷰 광고 자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틱톡에 들어가면 광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 탑 뷰 광고가 있는데 하루 돌리는 가격 있죠. 이것도 전 세계가 아니라 미국 내입니다. 미국 내 틱톡 유저들한테 보여주는 그 자리가 있을 거니까 자리. 뭐 몇 분짜리, 뭐 1분짜리 되겠죠. 30초 1분 될 텐데요. 지금 260만 달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260만 달러인데 작년 대비 4배로 올랐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 4배요. 참고로요. 그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슈퍼볼이 30초짜리 광고가 650만 달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슈퍼볼 광고를 이 하루에 그 같은 날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팔 거 아닙니까? 30초짜리를. 그렇지만 이거는 365일 내내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30초짜리 광고를. 그게 4배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틱톡이 음악, 게임, 쇼핑 등 사업의 범위를 급속히 팽창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결론을 보면 저커버그가 다시 한번 한 걸 또 실었더라고 거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타그램이 좀 머리 아프다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봐야 될 게 틱톡을 그래서 뭐 투자를 해야 되냐라기보다는 관련된 기업들의 파이가 막 뺏기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저는 우려가 틱톡은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콘텐츠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어디 틱톡에 들어가서 해야 되나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오늘 기사에 보면 미국의 Z세대에서는 이 틱톡이 그냥 TV라는 겁니다. TV. 많이 보더라고요. 네, TV라는 거죠. 초등학생도 네, 많이 바로 보고. 그런 거죠. TV라는 거가 되겠고요. 바로 이 틱톡 때문에 한쪽에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이 유튜브의 쇼츠를 강조하잖아요. 저 인스타그램도 릴스라는 게 또 생겼고 예, 유튜브의 쇼츠가 늘어다 보니까 유튜브 광고에는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지금요. 쇼츠에도 광고가 붙나요? 묻는지 안 묻는지 제가 그것까지 그러게요. 묻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유튜브 안에서도 긴 걸 봐야지 광고를 많이 붙일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더 많이 짧은 거다 보니까 광고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튜브의 또 하나의 지금 약간의 어떤 악재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조드리지만 이게 메타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뺏기고 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오늘 핵심이다. SNS 분야에 있어서 어쨌든 파일을 많이 틱톡으로 넘겨주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사실 주가도 그렇고 이제 실적을 SNS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렇죠. 메타버스 산업 쪽에 집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틱톡 같은 경우는 처음에 1분인 줄 알았지만 저희가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5분까지 바르고 가는 거야. 5분까지 올릴 수 있다는 나오고 계속 이제 10분도 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점점 더 긴 영상을 네, 만든다면 네. 또 유튜브 쪽에도 위협이 되겠네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달랑 55명의 팔로워바가 없어갖고 좀 거시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강조드리지만 반복적으로 메타나 이런 SNS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그 기사를 다 보시고 투자에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그쵸. 저는 정답을 모르죠. 저는 뭐 틱톡도 뭐
살 수도 있는 것 같다는 거 저는 살 마음이 없습니다. 틱톡이 상장되더라도. 하지만 메타 같은 거 갖고 계시면 많잖아요. 많죠. 그런 거 있는 분들 많이 떨어져서 올렸어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를 수 있죠. 항상 오를 수 있지만 본질을 좀 이해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워낙 좋은 얘기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나무 교수께서 전 남 못한 얘기는 대부분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 주말 라이브. 주말 라이브 네, 때. 네. 알겠습니다. 내일 미국 주식의 미치자 유튜브 채널에서 또 주말 라이브 몇 시에 하시죠? 10시입니다, 10시. 10시에 하신다고 하니까 관련된 이야기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 저와 제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장훈석 부사장은 한 달간의 휴식을 마치시고 7월 24일에 정말 주말 아니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24일은 안 됩니다. 일요일이네요. 그럼 25일에 뵙는 걸로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남아이론 중천금 7월 25일에 그렇습니까? 돌아오도록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